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1464만원이고요. 플러스 2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4월 지금 둘째 주가 끝이 났죠. 첫째 주에는 수익이 좀 났었고요. 두 번째 주는 수요일 날 플러스 20만원 나가지고 상당히 좋았었는데, 목요일 날 방향 잘못 타가지고 CPI 발표되고 나서 하락하는 줄 알고 아래쪽으로 배팅했다가 역방향 걸려가지고 그거 수습하느라고 마이너스 20만원 해서 벌었던 거 날려버리면서 이번 주는 큰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플러스 2만원 해서 4월달 수익은 70만원이고요. 주말 동안 좀 쉬면서 다시 또 재정비해가지고 4월달에는 제가 승률이 조금 높긴 한데 아직까지도 조금 2% 부족한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한쪽의 방향으로 딱 잡고 나서 그 방향에서 쉽게 이렇게 그 뭐라 합니까, 시장에 순응해야 되는데 하방이다라고 딱 그 생각을 해버리고 나면 시장이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는데도 그래도 하방이다 그러고 한참 동안을 그 고집을 피우죠, 머릿속으로. 그러다가 이제 벌어놨던 수익이 다 까먹고 마이너스로 쭉 내려가면 하고 이제 뒤늦게 그걸 깨닫고 나서 손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손절하기 시작하면 손절 다 하고 나면 이제 방향을 완전히 인지하고 나서 손절 다 하고 나면 손실이 커져 버리죠, 이미. 그래서 어제 그랬습니다. 어제 그 장 시작할 때는 그 수익이 났었죠. 왜냐하면 떨어져서 갭으로 떨어져서 추락했기 때문에 인버스 가지고 있어가지고 수익 났는데, 이걸 그 분봉상으로 막 들어 올리고 있는데, 뭐 어제 보시면요, 갭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이제 인버스를 400만원이나 가지고 있었으니까 수익이 났죠. 쭉 들어올릴 때 이때 이제 인지를 했었어야 되는, 반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CPI 발표되고 미증시가 하락했으니까 이건 악재다, 내려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계속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데 이걸 계속 들어올려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이제 그 인지를 하죠. 이게 안 내려오는구나.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하면서 들어올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제 손절을 하기 시작하죠. 하방으로 잡아놨던 걸 다 손절하는 겁니다. 플러스 나 있던 걸 마이너스로 이제 손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손절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종목들 다 정리하면 마이너스가 나버리게 되죠. 그럼 이제 그러고 나서 다시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냥 넘어갔고요. 오늘 같은 날은 미증시가 급등해버렸기 때문에 갭으로 떠버려가지고 들어가서 먹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날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미리 가지고 있었으면 갭 떴을 때 이익이 생기는데 갭으로 떠가지고 눌러버렸기 때문에 주식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조금 가지고 있긴 했지만 가지고 있는 거 이익 실현해가 좀 벌었지만 나머지에서도 까먹어버려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갭으로 떠버리게 되면 이제 미증시가 급등해버렸기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추격 매수해갖고 딱 잡으면 이제 또 팔아버리죠. 외국인들이 눌러가지고 손절시켜버리는 대충 그런 흐름으로 쭉 흘러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갭으로 뛰었다가 거의 보합권으로 눌러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코스닥은 뭐 워낙 그 에코프로 BM이나 뭐 이런 쪽 때문에 그 판단하기 좀 어렵고, 그래서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갭으로 뛰었다가 하루 종일 거의 뭐 약간 누르는 그림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별로 시장이 먹을 게 없는 그런 날이 돼버린 것 같고요. 이제 이게 오늘 이제 그 악재가 해소돼 가지고 이제는 좀 상승 쪽으로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포지션을 구축하는데 오늘 시간이 걸렸고, 이 주말 동안 별일 없이 해가지고 이제 월요일도 계속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 수익이 나는데, 이게 또 주말 동안에 무슨 삐끗해가지고 내려가 버리게 되면 매수해놨던 거 또 손절해야 되는 문제가 또 생기겠죠. 그래서 이 참 시장 방향도 잡아야 되고 그 또 종목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오늘 흐름으로 봤을 때, 방향을 봤을 때요, 일단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미증시가 나스닥이 2% 정도 기술주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유가 생산자 물가지수 PPI라고부터 표현하는데요, 전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는 보합이었는데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왔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큰 호재로 작용했느냐를 해석해 보면, 어제 CPI 발표됐을 때 5포인트 해가지고 예상치
5.1포인트보다 약간 낮게 나와가지고 호재성이었는데, 그때는 그 근원 물가를 보니까 그렇게 안 빠진 것 같다. 그래서 물가가 그 CPI로 봤을 때는 괜찮게 나왔는데 근원 물가는 여전히 높다. 이래서 이제 이게 그 물가가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긴가민가 이런 상황으로 이제 약간 눌렸는 그림이 나왔는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확 떨어지는 그림이 나와버리니까 이제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잡힌 게 확실하다고 돼버리죠. 소비자 물가지수 잡히고 생산자 물가지수 잡혔다, 물가가 잡히고 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잡히면 연준에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뭐 5월달에 0.25포인트 한 번 정도 올리고 나면 더 이상 이제 더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물가가 잡히면 이제 더 이상 안 올리니까요. 그리고 이제 후반기로, 올해 후반기로 가면 금리를 다시 인하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으로 기술주가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또 이제 환율도 지금 1299원이거든요. 원래 1320원대 가고 있었는데 어제 그 통화스와프 체결하면서 1310원으로 뚝 떨어뜨려 놨는데, 이제는 이제 그 긴축 우려감이 완화돼 버리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미 금리 격차 때문에 달러 강세가 돼 갖고 1300원, 1400원 이렇게 가는데,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반대로 이제 이 달러 약세가 돼 가지고 원화 강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1300원 밑으로 내려오는 현상. 그래서 이쪽이 이제 계속 1200원대로 쭉쭉 내려오게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익까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팔아서 달러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달러를 가지고 원화로 바꿔서 주식 매수하러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환율도 호재성으로 작용돼 버렸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뭐 요 정도면 무난합니다. 이게 4.0으로 가면 긴축 우려감이 되고요, 3.3 밑으로 가면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해서 악재로 보통 작용하더라고요. 근데 3.4 정도면 무난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WTI 유가도 또 이게 참 잘 되려니까 여러 가지 잘 되죠. 82.09입니다.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제 83달러 돌파했었는데 82.09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름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비수기로 석유 수요가 줄어들 거다, 이렇게 또 갖다 붙여갖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산유국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해가지고 그 감산 때문에 유가가 상승했는데, 이제는 그게 이제 그 수요가 줄어들 것 같다 해가지고 유가가 내려와 버리니까요. 그래서 이 제가 보는 지표 모든 게 전부 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시장이 상승적으로 이제 방향을 트는 그런 그림이 나와버렸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많이 못 올랐던 거는 아마 외국인 매매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요즘 느끼는 거지만 외국인이 참 잘합니다. 외국인이 이날 한번 실수했었죠. 2조 매도, 선물 매도 쳐가지고 쭉 밀렸을 때, 이때 이제 악재가 생기는 줄 알고 매도 쳤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 악재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호재성 뉴스, 감산하겠다는 뉴스 나오고 나서는 자신있게 하방을 다 풀어버리고 선물 매수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상방 쪽으로 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이 그 해지도 거의 안 하고 그냥 계속 지수가 밀어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갔고, 어제 옵션 만기를 끝나고 나서 오늘은 올라갈 만한 상황인데 외국인이 또 선물 매도를 치면서 또 누르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외국인들이 그냥 그 선물 옵션 가지고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느낌까지도 살짝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선물 매도를 한 4천억대 하다가 지금 다 줄이고 1300으로 확 줄였어요. 그리고 옵션은 콜 옵션을 지금은 118억 매도하고 풋 옵션 100억 매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콜 매도, 풋 매도니까 대충 이 정도 선에서 뭐 위로 많이 올라가는 것도 싫고 밑으로 많이 빠지는 것도 싫다, 이런 정도로 포지션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횡보하는 느낌으로 지금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돌발 악재가 생기면 포지션을 바꾸겠죠. 악재가 생기면 풋을 풀면서 이제 아래쪽으로 잡을 거고, 또 호재가 생기면 콜을 풀고 하겠지만, 일단 현재 오늘 그 옵션 끝나고 나서, 만기일 끝나고 나서 첫날인데 양매도로 해갖고 딱 가두리로 갇혔기 때문에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일은 잘 없을 것 같다, 대충 이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크게 안 내려가고 이 정도로, 지금 왜냐면 단기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대놓고 그냥 막 올라가긴 좀 그렇죠. 그래서 좀 쉬어가면서 횡보 내지는 서서히 우상향하는 이런 그림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상황이면 이제 급등락이 없으면 개별 종목 쪽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종목 잘 잡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저도 그게 좀 약하긴 하지만
상승하는 테마 쪽으로 잘 움직여 가지고 종목을 잘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좀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 다음 주에 올라갈 만한 섹터들 연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나쁘지 않다. 뭐 그렇다고 해서 급등할 건 아니고 일단 횡보 내지는 우상향 그림으로 지금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부분인데요. 오늘 그 장중의 특징주는 포스코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이거는 포스코 케미칼, 예전에 대규모 그 공급 계약 나오고 나서 공급 계약 나왔는데 눌러가지고 계속 행보시키다가 이제는 이제 그 2차전지 음극재, 양극재 그 재료를 해갖고 이제 밀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올라갔고, 그 다음 포스코 엠텍, 얘는 가벼우니까 더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올라갔고, 오늘 포스코 극작 들어간 건 다 올라갔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 무슨 종합 상사 개념인가 뭐 그런데, 여하튼 이 회사에서 그거 나왔어요. 이 현재 가격보다 뭐 2배 정도인가 목표가를 높이는 어떤, 앞으로 더 회사를 키우겠다 이런 식의 발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료를 해갖고 강하게 올라가는 그림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포스코 강했고요. 그 다음 2차전지 쪽은 조금 혼조세였던 것 같아요. 이 에코프로가 매도 의견 나와버리면서 이건 좀 진짜 이건 그 역사적으로 이 부분은 꼭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 싶은데, 정권사에서 의견 나올 때 보통 보면은 목표주가 상향해갖고 매수 의견, 그 다음에 관망, 그 다음에 비중 축소 뭐 이렇게 나오죠. 근데 대놓고 80만원 가고 있는 종목을 목표주가를 50만원으로 해갖고 반토막 목표주가 던지면서 매도 주문 그 의견 내는 거는 참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개인들이 계속 끌어올리니까 이거 참으로 확 끼얹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증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거 한번 허들리고 나니까 지금 그 쉽게 못 올라갑니다. 이제 이거 워낙 세게 눌러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2차전지는 에코프로 빼고 다른 종목 쪽에서 뭐 사마알루미늄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매도 의견이 안 나오는 종목들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더군다나 또 오늘 뭐 그 포스코 퓨처엠 이런 쪽도 2차전지 관련해서 이제 올라가니까요. 이걸 핑계로 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쪽이 조금 강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뭐 나머지는 특별하게 강한 종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동차도 뭐 현대 기아가 밀리니까 조금 주춤해버렸고, 원전도 그렇고 특별하게 강했던 테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AI 같은 것도 오늘 한번 끌어올리려고, 솔트룩스 가지고 한번 끌어올리려고 한번 시도했는데 못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여전히 2차전지 쪽 섹터가 강한 느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뭐 재료 있는 박셀바이오 이런 종목, 끼가 있는 종목인데요. 뭐 무슨 허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급등하는 그림이 나왔죠. 이런 종목은 뭐 실적 없어도 그냥 무슨 그 신약 허가 한번 떨어지면 그냥 날아갑니다. 이 종목 끼가 있는 종목이라서 이렇게 막 올라가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바이오 쪽에 바이오 관련주도 좀 강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미국 갈 때 같이 동행한다는 그걸로 해가지고 바이오 관련주들 모처럼 신라젠도 바닥에 있다가 한번 움직이는 그림이 나오고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장은. 자, 그 다음 끝으로 이제 제가 가진 종목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 이제 어제 그 뭡니까, 하방 쪽으로 인버스하고 뭐 가지고 있다가 다 손절하고 마이너스 20만원 내가 다 던지고 다시 이제 새로 잡았던 게 한일단조 100만원, 뷰웍스를 300만원, 대명에너지 100만원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것도 개인적으로 참 조금 속상한데, 일단은 한일단조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 자동차 쪽이 강하게 올라갈 때 이제 자동차 부품 쪽으로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현재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뭐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아래쪽에서 잡았던 거라서, 물론 팔고 다시 잡았지만 요건 이제 그냥 100만원 방산 관련 쪽 겸해서 뭐 겸사겸사 100만원 지금 가지고 있고요. 오늘은 포스텍이 또 살짝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일단 뭐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뷰웍스는 아침에 올라갈 때 그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거의 300만 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쭉쭉쭉쭉 팔아갖고 다 팔고 100만 원 남겨놨는데 100만 원 마지막에 여기서 팔았습니다. 팔아갖고 다 이익 실현했고요. 이 덕분에 지금 오늘 그 손실 안 나고 플러스로 그 돌렸을 겁니다. 여기서 수익이 좀 났거든요. 그래서 다 팔았고요. 비옥수 매도한 이유는 이게 치과용 뭐 그 장비, 남 건설 산업용 장비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엑스레이 장비 뭐 이런 쪽인데 이 종목보다 그 임플란트 쪽에 재료로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바텍이라는 이 종목이 더 강하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어요. 그 비옥스 게시판 들어가서 그걸 보다 보니까 바텍이 더 강하게 올라가길래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거 쭉 비교해 봤는데 얘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오히려 비옥스보다 더 좋아 보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가격은 약간 좀 높지만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강하게 올라가는 게 대장이다 이런 느낌이라서 비옥스는 여기서 강하게 올라갔는데 지금 주춤주춤하고 있죠. 그래서 얘보다는 이게 대장처럼 보여가지고 오늘 얘는 뒤로 밀리고 있었고 비옥스는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올라가는 비옥스 이익 실현하고 물론 이제 두 개가 다 비슷하게 가겠지만 아무래도 대장이지 싶은 종목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텍으로 100만 원 남겨놨던 거 비옥스 이익 실현하면서 그 바텍 100만 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거의 한 1% 정도 현재 수익 나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임플란트 쪽은 중국이 뭐 임플란트 쪽 뉴스가 있길래 요거 그 잡았습니다. 교체를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비옥스는 이익 실현하고 바텍으로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그 지난밤에 미정시했어요. 보시면 그 엔비디아도 별로 못 올라갔습니다. 나스닥 2%는 올라가는데 엔비디아도 못 올라갔고 다 못 올라갔는데 이게 솔라 엣지라는 종목이 이게 태양광 쪽 종목인 것 같거든요. 솔라 들어가면 맞겠죠 아무래도. 얘가 7.7% 급등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태양광 쪽 종목이 이제 왜냐면 그 미국이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쪽으로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그 신재생 에너지 쪽에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2차 전지 쪽은 그 전기차로 해서 재료가 있고 태양광 쪽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그 태양광을 엄청나게 많이 건설할 거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중국산을 견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것이다 대충 이런 그림으로 태양광을 좋게 봤거든요. 그래서 솔라엣지 이 종목이 급등하길래 오늘 태양광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침에 방송할 때 제가 그 미국 태양광 업체가 7.7% 급등이었다고 오늘 태양광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이제 하고 실제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늘 진짜로 그 뭘 사느냐 하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중에 그 종목이 대명에너지가 태양광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일단 1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얘를 더 잡은 게 아니고 태양광 쪽의 종목을 쭉 보다 보니까 한화솔루션 이 종목이 실적이 꽤 괜찮았어요. 그 다음 OCI라는 종목 이 종목도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여기에 빠져가지고 OCI 300만원 잡고 한화솔루션 200만원 잡았는데요. 이걸 뒤로 밀어버려가지고 많이는 아니지만 1.15%면은 약간 상승했을 때 잡았으니까 이거 뒤로 밀어버리는 바람에 여기서 거의 하나솔루션 200만원 잡았으니까 거의 한 3만원 정도 날려버렸죠. OCI 300만원 잡았는데 이것도 뒤로 좀 밀려가지고 이것도 만약에 여기서 한 4만원 정도 마이너스를 났을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속상한 건 뭐냐면 분명히 태양광 쪽에서 재료가 호재성이었는데 이걸 계속 눌러가지고 대명에너지 보시면은 아침에 쭉 밀어올리는 걸 이걸 눌러가지고 계속 아래쪽으로 돌렸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28,300원 정도로 못 올라가게 계속 눌렀어요. 눌렀는데 끝날 때 돼갖고 다시 툭 튀어 올라가지고 거의 보합까지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이런 게 정말 좀 짜증나거든요. 그러니까 좋으면 그냥 올라가든지 아니면 안 좋으면 내려가면 되는데 좋은 재료가 나왔는데 안 좋은 것처럼 막 눌러가지고 못 올라가게 계속 살려는 사람이 이제 아침부터 이게 매수가 막 들어왔겠죠. 살려는 사람 들어오는데 계속 파니까 샀던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손절을 하는 겁니다. 미수 몰빵 친 사람들은 손절해야 되겠죠. 손절해가지고 자꾸 내려와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그 샀던 사람도 아침에 샀던 사람들이 손절 다 하고 나서 이제 안 되는구나 이랬는데 마지막에 올라가 버리니까 끝나고 나서 보면 이 종목이 안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밑에서 팔고 다시 위에서 사야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긴 거죠. 그러고 나서 시간에 의해서는 또 이게 또 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한계가 아닌가 싶은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숙제겠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개인들 털어먹기 위해서 호재성 뉴스 터지면 눌러가지고 손절시키고 자기들이 밑에서 다 받아먹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 버린다는 거고요. 악재 터지면 또 막 계속 매수해갖고 끌어올립니다. 올려가지고 이거 악재가 아니네 이런 생각 들 때 갑자기 다 팔고 쑥 빠져버리죠. 이런 식으로 대놓고 이제 개인들 덩쳐먹는 이런 게 대한민국 정시가 아닐까. 갑자기 넋두리로 변해버렸는데 저지간 그렇게 해서 오늘 개인적으로 여기다 승부를 걸었어요. 태양광 쪽이 강하게 올라갈 것 같아서 하나솔루션 200만원 하고 OCI 300만원이니까 500만원이죠. OCI는 무거워가지고 그리고 공매도가 많기 때문에 쉽게 못 올라갈 건 알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호재면 좀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잡았는데 이걸 뒤로 밀어가지고 못 올라가게 견제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또 뭐 많이도 아니고 거의 뭐 보합권에서 계속 이렇게 눌러가지고 못 올라가게 이렇게 하면 이제 단타 들어온 사람들이 다 손절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속상했는 종목이고요. 여차여차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다 팔아버리고 대명에너지도 팔아버리고 OCI도 하나솔루션 다 팔아버리고 OCI 쪽으로 300만원치 잡았습니다. 상당히 비중을 많이 담았는데요. 이건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닌데 실적이 지금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실적 가지고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실적이 상승됐으면 뭐 부채비율 유보율도 그렇고 지금 이 실적이나 뭐 자금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탄탄해 보입니다. 좋거든요. 좋고 요건 조금 흠이겠죠. 시가총액이 조금 많다는 거 하고 뭐 유동물량 정도 이런 건 조금 안 좋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지 않았냐. 그리고 재료가 이제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재료죠. 미국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료로 인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쪽으로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지 않겠느냐. 지금 보시면 풍력으로 해갖고 CS 윈드 지금 5% 올라갔고 CS 베어링 10%는 올라갔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실적도 지불도 없거든요. 보시면 적자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는 실적이 별로 안 좋아도 재료가 좋으면 풍력이 앞으로 전망이 있겠다 싶으면 그냥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CS 윈드가 미국에 실제로 수출하기 때문에 얘가 진짜 백인데 이건 이제 자회사 부품 공급하는 거죠. 뭐 베어링인가 뭔가 그것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쪽이 가벼우니까 올라가는 건 얘가 더 올라가 버립니다. 실적은 더 나빠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세력이 끌어올리면 올라가고 세력이 못 올라가게 막으면 못 올라가는 이게 대한민국 정시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세력 따라다닐 수는 없으니까요. 조금 길게 보고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그냥 한번 길게 보고 한번 가져가 보자. 이 정도 선만 넘기면 11만원대만 넘기면 위쪽으로 조금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비중을 300만원 담았습니다. 제가 한 종목에 배팅할 수 있는 최대치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대명에너지는 팔아버렸는데 아깝네요. 이거 팔고 나니까 계속 눌러놓고 들어올려 버리는 바람에 그 다음 아까 바텍은 말씀드렸죠. 바텍은 비옥스 대신해 가지고 비옥스가 많이 올라갈지 바텍이 많이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올라가는 그림상으로 봤을 때 바텍이 좀 더 강해 보여서 대장 느낌이 나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꿨습니다. 마지막에 그 다음에 유신 잡았는데요. 이것도 한미글로벌 이거 정말 강하네요. 여기서 한번 먹었습니다. 수요일날 수익 한번 올렸고 그 다음 이익 실현 해버렸는데 목요일날 이익 실현 해버렸죠. 이거 어제 팔아버렸는데 왜 팔아버렸냐면 계속 다른 거 막 손실나고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던진다는 의미로 그냥 손절 다 했는데 팔고 나서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더 올라가 버렸죠. 얘가 대장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들어가기에는 또 이렇게 눌릴 것 같아 가지고 한
한미 글로벌하고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 게 유신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단 네옴시티나 뭐 이런 쪽에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유신은 또 그 가덕도 신공항 쪽에 또 대장격인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올라가 버린 한미 글로벌 쪽 가는 것보다는 못 올라간 유신을 잡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마찬가지 300만 원 잡았습니다. 상당히 많이 잡았는데요. 오늘 건설 쪽에 종목들이 대체로 조금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좀 끝나고 나서 건설 섹터 쪽으로 약간 그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많이 올라간 한미글로벌 이거 따라갔다가, 예를 들어서 오늘 만약 이걸 제가 추격 매수했다면, 여기서 매수했다면 밀려가고 손절했겠죠. 그래서 얘가 올라갈 때 뒤따라가는, 얘도 같이 밀리긴 했지만, 그래서 적게 올라간 유신이라는 종목, 이 종목에다가 대장은 확실히 한미글로벌이 맞는 것 같은데, 한미글로벌이 급등하면 따라 올라갈 것 같으니까, 도화인지니어링은 잡으려 그러니까 이 매물대가 너무 많이 걸쳐 있어가지고 이건 안 잡았습니다. 이것도 가격이 좋아서 괜찮긴 한데, 그래서 일단 유신을 300만 원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덕신하우징은 이제 오늘 무슨 그 정권사 보고서가 나왔던 것 같아요. 호재성. 이것도 제가 여기서 100만 원 잡고 100만 원 잡고 100만 원 300만 원 잡아갖고 여기서 이실을 했던 종목인데요. 어느덧 다시 또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잡으려고 그랬는데 정권사에서 그 뭐 호재성 그 보고서 나온 것 같아요. 실적이 좋다면 이렇게. 그 바람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미리. 많이는 아니지만 한 3% 정도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따라가기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마지막에 종가에 100만 원 잡았습니다. 이것도 덕신하우징 종가 부근에서 잡았네요. 그래서 일단 요거 100만 원 잡았고요.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건설 섹터가 강해지면 얘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뭐 여기나 오늘 그 보고서 없었으면 약간 눌렸을 건데, 눌릴 때 잡았으면 좋았을 건데, 뭐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잡았고요. 그 다음 퍼스텍 100만원 이거는 그 한일단조 100만원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데 요건 이제 자동차 쪽이고, 퍼스텍은 그 오늘 요 지금 그림이 외국인이 계속 매도해가지고 털다가 어제 30만 주 정도 던져가지고 눌러버렸죠, 외국인이. 그러고 나서 오늘 지금 다시 17만 주를 되샀습니다. 그래서 대충 여기서 지금 외국인이 또 장난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눌렀다가 매도해가지고 공포감 조성해가지고 눌렀다가 며칠 쭉 빠지면 다시 또 샀다가 이렇게 해갖고 이제 들었다 놨다 하면서 물량을 모은 다음에 어느 정도 모으고 나면 또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 선은 대충 한 3,400원 요 정도 선이 바닥권이 아닌가 싶어요. 이 버스텍이. 그래서 요것도 주말도 끼고 해가지고 100만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종목 지금 여섯 종목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번에는 조금 제가 비중을 OCI가 300만원이고요. 요건 당장 급하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좀 길게 보고 조금씩 1%씩이라도 내려가는 것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길게 가지고 잡은 거고요. 유신은 한미글로벌 오를 동안 못 따라 올랐으니까 한 번쯤 이제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냥 뭐 차트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림상으로 봤을 때 이평선을 아래쪽에 깔고 있으니까요. 밑으로 급락하기보다는 위로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그래서 300만원, 나머지는 100만원씩 이렇게 잡았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치고요. 주말 동안 또 쉬면서 공부도 좀 더 하고, 아직까지 일단 제가 보는 가장 첫 번째 부분은 심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세력들이 막 던질 때 그걸 꿋꿋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어떤 야수의 심장이라 그러던가요. 하여튼 내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종목 부분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가지고 시장이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그런 테마를 찾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 좀 연구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